오늘의 용의 종목 바로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입니다. 증권가의 리포트에 힘입어서 급등하고 있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입니다. 지금 기업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주가가 지금보다 50%나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타겟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바이오 시장은 언제나 이제 모멘텀이 좀 모든 거를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단순 모멘텀이 아니라 시장 체급 자체가 좀 바뀌는 순간,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다시 쓰이는 좀 순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에서 이미 글로벌 성과를 입증을 했고요. 이제는 ADC, 플랫폼 기반 신약까지 어떻게 보면 삼성표 신약 개발이 공개도에 오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가 마지막 평단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죠. 우선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본질 가치는 이미 명확한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10년 넘게 구축해온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실적이 확고한 기반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현재까지는 글로벌 판매 승인이 8개, 그리고 확보된 게 그리고 2개는 상업화 단계까지 넘어갔는데 2030년도까지 10개 이상 신규 출시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제 단순 제품 확장을 넘어서 글로벌 제약사 수준의 파이프라인을 깊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직판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로열티 기반 모델보다는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구조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라벨 전략을 기반으로 이제 시장 진입이 한층 유연해져서 판매 속도와 점유율 확대가 동시에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블랙버스터 이제 의약품을 타깃으로 하는 키프루다라든가 에너투 바이오 시밀러 개발까지 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2030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니라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시기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FDA의 첫 ADC 후보 물질을 일상 IND를 제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라고 선언한 지 어떻게 보면 3년 만에 실제 신약 개발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ADC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고 이제 페이드로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정밀 폭격 기술로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래 주도권을 두고서 경쟁하는 차세대 항암제 분야죠. 삼성은 인투셀이나 프론트 라인 바이오 파마,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 등 ADC 전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링커, 그리고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을 단계별로 내재화해왔고요. 올해 첫 후보 물질 IND 신청으로 이제 결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피스 넥스랩 기술 플랫폼, 그리고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의 바이오 투자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상, 그리고 상업화 제조 역량이 결합이 된다면은 그룹 내부의 사실상 신약 개발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그림이고요. 이 구조는 글로벌 빅파마와 동일한 방식이고 향후에 이제 기술 수출이나 공동 개발이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동종업계 대비 매우 낮은 좀 밸류레이션 구간이긴 한데요. DCF 기반의 기업 가치 평가에서도 무형자산 삼각비를 제외한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시장 가치가 본질 가치 대비는 좀 반영이 제대로 못한 어떻게 보면 저평가 상태입니다.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면 R&D 비용 증가로 인해서 단기이익은 잠깐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요. 매출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게 유지되고 있고요. 2027년까지 영업이익률을 25% 내외 유지가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단기 비용 확대보다는 기업 재평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성장과 그리고 ADC 모멘텀, 거기다 인적 분할 후에 독립적 체제 구축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본격적인 리레이팅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첫날에 강한 차익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30만 원대에 들어가니까 시장에서는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지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낳아줬고요. 오늘 장중에 거의 한 27%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로피처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상장 첫날에 시초가 부분이 항상 저지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60만 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해 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바이오 시밀러의 안정성과 그리고 신약 개발의 기대감이 동시에 붙으면서 주가 체급 자체가 바뀌는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사실 이런 타이밍 그냥 넘기기 어렵죠.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 에피스홀딩스였습니다.
네, 첫 번째 용의주 삼성 에피스 홀딩스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0만 원 돌파 안착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용의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현재 ES 시장 입찰 시작과 함께 배터리 기업들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1%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장님. 네. LG에너지 솔루션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요즘에는 ESS의 성장일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 그리고 ESS 수요로 성장이 하는 기업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요즘 LG에너지 솔루션의 방향성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바다 아래 숨겨진 대륙처럼 ESS 바깥에서도 훨씬 더 큰 성장 스토리가 좀 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둔화로 시장이 흔들릴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으로 더 난이도 높은 시장을 진입하면서 기술 기업으로 좀 변신을 하고 있는데 정보체나 항공우주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완벽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성장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실 단계가 아닌 상용화 검증 단계로 끌어올리는 핵심 작업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좀 벌리고 있는데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발화 위험이 낮고 고밀도 특성으로 전기차나 항공이나 군수 등 확장성이 매우 큰 기술인데 UCSD와 이제 공동 연구가 이제 사이언스와 그리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등의 연속 등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 수준을 넘어서 상용화 가능성까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창 공장을 중심으로 10A 웨어급 이상의 이제 시제품을 완성을 하고 있고 계면 저항이나 고체 전화질 안전성 그리고 건식 전극 공정 기술을 모두 파일럿 라인에 실증하고 있어서 2030년 이전에 전고체 양산을 명시하면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시간 계획에 더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전략을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고체는 상용화 시점이 빠를수록 기술 격차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구조라서 향후 이제 밸류레이션 재평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EV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서 항공우주나 위성이나 국방 같은 소고부가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서 선점 효과는 좀 절대적입니다. 특히 이제 사우스에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보면 액화기체, 전해질이라는 극저온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영하 60도 이하에서도 작동하고 그리고 고진동이나 고충격, 고방사 환경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는데요. 극저온 대응 셀 체계 설계라든가 경량화 기술이나 우주환경 인증 기반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우주항공 배터리 분야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는 속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는 여기서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마진율이 높고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 기업으로서는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장기적 성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카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셀 제조사의 역할을 넘어서 배터리 수명이나 안전이나 효율을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CS 혁신상을 받은 배터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운전자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서 이제 태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인데 10여 킬로미터 이상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적용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는 향후에 구독형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또한 이제 리튬 섭취 조기 진단까지 개발 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 안정성 관리의 마지막 퍼즐에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그 BMS 경쟁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제조나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결합된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차례 급등이 있었었죠. 그 뒤에 추세를 좀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눌림 구간은 좀 잘 들어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둔화 우려로 주가가 눌린 상태지만은 사실 급하게 내렸던 만큼 이제 바닥권에서 방향을 돌려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외인 기관의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장기 추세선이 아직까지 이탈 없이 하단 지지력을 다져가는 만큼요.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올수록 주가는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는 만큼 요번에 이제 50만 원 돌파하면서 추세를 좀 돌아서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실적 이슈가 얼마나 크게 부각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단순한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차세대 기술 그리고 항공 우주 데이터 기반 플랫폼까지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과감하게 기술 난이도가 높은 영역을 선점하는 결국 이런 기업이 미래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3거래일 동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봤습니다. 상승 추세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4분기 실적 발표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